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사실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결정하게 하라. 명상록에서 삶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착각은 우리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환상이다. 삶은 결코 선형이 아니며 예고된 흐름도 없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그것은 명령서도 아니고 국정일지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말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사실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결정하게 하라. 죽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실존적 조건이다. 마르쿠스는 그 위태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삶을 정렬시키는 가장 단순한 지침으로 삼았다. 죽음을 자각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정제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매 순간 이렇게 묻기 때문이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인가? 이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행동인가? 황제였던 그조차 죽음 앞에서 겸손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야말로 비로소 진실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죽음을 자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속이려 들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납득되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는 군림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매일 그렇게 묻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율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금언이 아니다. 이건 철학자의 긴장된 일상이다. 삶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마르쿠스는 말한다. 그 물음이야말로 삶의 모든 선택 앞에 붙여야 할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죽음을 의식하면 우리는 감정에 덜 끌리고 관계에 덜 휘둘리며 말에 덜 휩쓸린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길이를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다짐한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이 말 대신 침묵을 택할 것이다. 이 분노 대신 용서를 택할 것이다. 이 방황 대신 나의 의무를 택할 것이다. 그는 황제였지만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조건 안에서 자기 의지로 삶을 재배치한 자였다. 죽음을 매일 떠올리는 것은 삶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그건 빛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일이다. 마르쿠스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운동처럼 이해했다. 삶은 왔다가 가는 흐름이며 죽음은 멈춤이 아니라 그 흐름의 자연스러운 끝이었다. 그는 명상록 곳곳에 너는 곧 죽을 수 있다는 문장을 반복했다. 그건 자신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죽음의 자각은 삶을 날카롭게 만든다. 모든 선택의 중심이 생기고 모든 만남의 진심이 깃든다. 죽음은 삶을 흔들어 깨우는 종이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우리를 침묵 속으로 데려간다.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본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과 말해야만 하는 것들의 경계가 드러난다. 마르쿠스는 황제의 자리에서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 고독이 죽음을 매일 의식하게 만들었고 그 죽음이 삶을 단순하게 정렬시켰다. 죽음을 떠올리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비로소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 누구에게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핑계 삼지 않으며 자기 안의 의지를 깨우는 삶.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신에게 남긴 글 속에서 이렇게 계속 묻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레프 톨스토이. 그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삶에서 자신이 정말로 있고 강구한 한 가지 작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죽음이 찾아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할 필요가 없고 도울 방법도 없다는 것. 그렇다 끔찍하지만 사실이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자 말년에는 스스로를 죽음을 기다리는 수행자로 불렀던 사람. 그는 젊은 시절 전쟁과 귀족 사회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들이 가짜처럼 느껴졌고 삶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태어난 작품이 있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삶에서 자신이 정말로 있고 간과한 한 가지 작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죽음이 찾아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는 사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건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반은 죽음을 진단받은 후에도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 역할에 충실했고 의사와 가족을 신뢰했고 내일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삶은 끝을 향해 무섭게 달리고 있었고 그 누구도 아무도 그의 죽음을 진짜 일어나는 일로 대해주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그는 삶 전체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 이 깨달음이 무너뜨린 건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관계, 성취, 역할, 그것들이 지탱하고 있던 나라는 구조였다. 톨스토이는 이 구조 붕괴의 감각을 정확히 포착한다. 그가 말한다.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삶의 구조적 환기다. 죽음을 의식하는 자만이 삶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다. 삶은 무한하지 않다. 시간은 유예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확정된 편집점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톨스토이의 이 명언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무엇을 이제 더는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그리고 그 순간을 앞당겨서 생각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는 말 없이 묻는다. 너는 지금 그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가? 삶은 죽음 없이는 정직해질 수 없다.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삶을 고쳐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충동이 살아있음의 증거다. 톨스토이는 마지막까지 말을 줄였다. 가족에게조차 설명하지 않고 철도역의 대합실에서 홀로 앉아 서서히 숨을 멈췄다. 그의 말년은 철학자가 아닌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인간으로서의 시간이었다. 그가 입안에 입을 빌려 남긴 말은 자신에게 던지는 고백이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작할 필요가 없고 도울 방법도 없다는 것. 그렇다 끔찍하지만 사실이다. 그 끔찍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것은 삶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위선, 모든 허상, 모든 오만을 해체하는 방식이다. 죽음을 알고 나면 말이 달라진다. 관계가 달라진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명언은 죽음의 철학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철학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떠올림으로써 삶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는 삶의 끝에서 말했다. 의미가 있다면 죽음을 지나야만 발견된다. 에픽테토스의 명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죽음이 내 뒤를 쫓고 있고 인생은 빠르게 흘러간다. 이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고 깨어났을 때는 다시 잠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라. 인생과 죽음 사이의 거리는 바다 위에서만 가까운 것이 아니다. 어디서든 그 거리는 똑같이 가깝다. 담화로 하루가 끝나고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웠다. 그때 잠시 스치는 생각.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면 에픽테토스는 그 순간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겼다. 잠자리에 들 때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라. 이 말은 공포의 주문이 아니다. 이건 삶을 진짜로 살아내기 위한 자극이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바로 곁에 있다. 그는 말한다. 죽음과 삶 사이의 거리는 바다 위에서만 가까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숨 한 번 사이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것, 그게 맞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지만 외면하는 그 진실. 우리는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 이루고자 하면서도 내일로 미루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진심을 회피한다. 에픽테토스는 그 회피를 철학으로 해부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다. 자유를 빼앗긴 삶, 지시받고, 맞고, 억압당하는 삶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만 지켰다. 자기의식. 몸은 속박되었지만 생각만큼은 붙들렸다. 죽음을 의식한 그는 오히려 살아있음의 감각에 눈떴다. 그는 말한다. 인생은 빠르게 흘러간다. 죽음은 내 뒤를 쫓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이 어려움을 마주할 힘을 가르쳐 달라. 그의 철학은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그날 밤 바로 지금 잠자리에 드는 당신의 마음을 정돈해주는 말이다. 우리는 누운 그 순간 종일 피로에 지친 몸을 이완시킨다. 하지만 그 이완 속에서 삶의 흐름이 흩어지고 있음을 놓친다. 에픽테토스는 그 흐름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내가 말한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다시 이렇게 묻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는 매일 그렇게 살았다. 노예였지만 스스로의 시간에는 황제보다 더 자주 주권을 행사했다. 죽음은 도착하지 않는다. 죽음은 진입하는 것이다. 의식 속으로, 말 속으로, 행동 속으로. 그는 말한다. 죽음과 고통은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죽음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 자세, 그 방심이다. 깨어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과 대화하며 살아간다. 잠들기 전 스스로를 정리하고 말을 덜어내고 마음을 닦아낸다. 그는 삶을 기획하지 않는다. 삶을 정돈한다. 죽음을 품은 자는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 침묵을 알게 되고 관계를 가볍게 하지 않고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일을 진심으로 한다. 죽음을 의식하는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평정의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갑자기 또렷해진다. 에픽테토스는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밤이 오기 전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남기게 한다.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살았는가?